교통사고 환자 윈 건강보험 처리 기초를 쌓는 제명이랍니다. 보험회사와 기왕증을 다투기 싫으니까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돌리며 지금 당장은 편하지 마 나중에는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싶나요? 모르면 당하는 건강보험 처리 이야기. 왜 자꾸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지? 진료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간행은 문제 없나요? 가해 차량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퇴행성 또는 기항증이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러 안내하는 사람은 보험 구강의 엑스맨일 수 있습니다. 당해본 사람은 알 텐데 더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전가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기항증이라는 이유로 치료비 또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기항증 비율만큼 삭감당하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의료기관의 간행을 보면 자동차 보험에서 기항증을 이유로 진료비 삭감이 되면 의료기관이 이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간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골치 아프니까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바로 처리하라고 안내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교통사고 환자에게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별법 제11조 자보수가 청구 및 지급에 보면 의료기관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보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이에 해당한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서 돌리는 거죠. 자동차 보험 간행, 퇴행성을 기항증이라고 오버해서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심평원에서 이런 불공정한 심사로 삭감이 되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별법 취지에 반하고 피해자에게 손해 입히는 꼴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심평원에 수수료를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심평원은 돈이 생겨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심평원이 수수료를 받으니까 피해자에게 알지도 않고 자동차 보험에서 이의제기하라고 알려주기까지 한답니다. 이런 건 확인이 필요하겠죠. 진료비를 주고 안 주고도 심평원이 쓸데없는 곳에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건강보험 적자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자 간의 문제를 왜 제3자가 개입하고 보험회사와 심평원이란 제3자 간의 인인을 하고 피해자만 바보 만드시나요?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를 건강보험이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의 청구 전환 문제. 국민건강보험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용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걸 구상권이라 하죠.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몇 년이 지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자 치료권 침해 가능성. 기항증을 이유로 한 가하단 삭감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이 필요한 중대한 상해에도 기항증을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한다면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자별법에서 사회보장적 제도로 최소한 치료비를 보장을 하는 것인데 심평원에서 그런 취지와 다르게 치료비 제대로 보장 못해 반발하는 꼴이 됩니다. 자별법 규정. 자별법상 진료비 지급 원칙. 자별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자별법 시행령 제3조 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하게 미달할 경우에는 표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을 책임보험으로 지급하도록 피해자의 치료비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가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하게 미달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책임보험으로 지급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무과실 책임주인 자별법에서는 가실비율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부상별 지급 한도가 있는데 그게 최소한이거든요. 쉽게 말해 껌값 정도, 조금 돼요. 껌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심평원에서 그걸 깎겠다고 벼룩의 간을 빼먹었다는 겁니다. 껌값인 부상 등급별 한도에서 기항증 핑계로 삭감해 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자별법 취지와 다르게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 최소한 보장이라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심의의 오지라. 자동차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문제 해결인데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별법 취지에 반하고 왜
피해자 괴롭히고 피해자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기한경 적용을 공식화하려는 것일까요? 결국은 엉뚱한 제3자 보험국악이 이 남는 장사를 위한 건 아닌가요? 구분 기준과 적용 원칙 등을 정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주관해야 이 단체가 주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손사 실무에서의 문제점과 유사합니다. 피해자의 자백. 피해자가 기한증에서 건강보험으로 돌리면 기한증이라고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기분 째집니다. 자백법 제3조가 민법보다 좋은 것은 유일한 게 입증 책임 전환이거든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나 기한증 감액에 대한 주장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피해자가 내 스스로 일반 분병인처럼 입증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인 피해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보험 통행세 법적 근거 등이 부족합니다. 심평원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의사들이 기한증을 판단함에 있어 공인된 구분 기준과 적용 원칙들을 제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주의에서 피해자 보호하는 척하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 가해자 배려라며 기한증 감액 물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쌍방가실의 경우 가해자 겸 피해자, 피해자 겸 가해자, 즉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그들의 보호가 아닌 엉뚱한 제3자인 보험국왕의 이익을 봅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공인된 구분 기준과 적용 원칙, 인과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별법 취지에 따라 태형성 적용 불가이기 때문에 공인된 태형성과 기한증의 구분 기준과 적용 원칙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태형성과 기한증을 적용할 수 있더라도 자고수가 규정에 사고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판례 등의 의거 사항이 아닌 언인면책 사유로 접근해야 합니다. 퇴행성 기한증 때문에 근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퇴행성 기한증 때문에 치료비 치료기간 연장된 것인지, 퇴행성 기한증 때문에 휴의장애가 더 증가된 것인지, 퇴행성 기한증 때문에 휴의장애 저격 항목이 달라진 것인지 등이요. 당부 말씀. 심평원에서는 앞에서 다른 영상에서 언급하였듯이 퇴행성 기한증이 교통사고 발생과 인과관계 등 기본적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가 퇴행성 기한증으로 건강보험으로 돌리는 것은 지금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명송사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후유장애 카테고리 동영상을 좀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교통사고 환자 웬 건강보험 처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한 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보험 상식을 추구하는 깡철 선생였습니다.